큰바위군의 차트 읽는 법, 두 번째 챕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캔들 차트의 역사와 활용법과 읽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그 캔들 차트들이 합쳐져서 추세를 만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그걸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추세 이해죠. 첫 번째 시간으로 추세의 이해 중에서 추세 정의와 분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추세의 정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추세를 영어로 쓰면 뭐라고 하죠? 트렌드라고 합니다. 트렌드. 블리시 트렌드 그죠? 그리고 베어리시 트렌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 추세의 정의가 뭐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추세란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는 가격은 오르는 방향으로 유지되고 내리는 가격은 내리는 방향을 유지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추세의 정의가 되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추세. 올라간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나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요? 야, 그런데 왜 내가 사는 주식은 올라가는 추세에서 샀을 때는 하락 추세로 변동이 되고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온다. 이런 식의 방향 전환이 늘 이루어지는데 추세라는 게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추세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일정 시간 동안 또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추세에는 어떤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방향성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리고 수평 추세, 혹은 저희가 박스권이라고 부르죠. 그런 추세들이 있어요. 수평 추세 같은 경우는 추세를 수평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간인데요. 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하긴 하는데요, 딱히 장기, 중기, 단기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절대적인 시간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죠? 정의하는 사람 마음대로 정의할 수가 있다. 그만큼 추세는요, 어때요? 정의하기도 어렵고, 봐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추세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알아보기 쉽지만 사후에만 알아볼 수 있고, 이런 걸 보고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분들이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이상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추세에 대해서 특정한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없고, 그리고 추세를 예측해서 예측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없고, 또 어때요? 추세를 사전에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없어요. 예측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지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음 페이지에서 뭘 볼 거냐면, 추세가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가, 네 가지 정도의 큰 이유가 있는데, 역시 제일 큰 건 네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투자자의 심리 변화로 일어나서 나타나는 결과에 가깝고요. 첫 번째로 국내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으면 추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FRB의 금리 조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FRB가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금리가 올해 안에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혹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금리를 올해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특정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FRB 의장이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걸 비둘기파적인
뭐 발언을 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냥 갑자기 올라요. 왜요?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오르느냐 내리느냐라고 하는 결정이 전체 시장 유동성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든가 전체적인 전체 시장, 전 세계 시장의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FRB 의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정책 변화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그 금융당국에서 뭐래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가지고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죠. 그것이 미국의 금리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미국의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의 금리를 무턱대고 높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내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즉 뭐 미국의 정책이라든가 일본의 정책, 때로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정책들에 따라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다가 하락 추세로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부의 정책 변화 같은 경우는요, 대개의 경우 어디에? 전체 시장에 적용이 돼요. 전체 시장에. 그래서 지수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뭐가 있죠? 환율하고 무역량의 변화예요. 예를 들면 어떻죠? 우리나라가 무역을 잘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달러로 우리나라가 유입되죠. 달러가 떨어집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반면에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달러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니까 값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달러가 오르게 되면서 무슨 효과가 벌어지게요? 여러분들이 경제 시간에 배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시간에 배우셨던 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다시 우리나라 무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서로 상호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현상, 상호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현상들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재정거래라고 이야기하는 영원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의 틈은 언젠가 메워지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과 무역량이 변화하더라도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항상 환율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이 몰리느냐 아니면 돈이 빠져나가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증권거 주식시장의 추세가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3번과 4번이에요. 보통 1번, 2번까지는요. 1번은 사실 국내 정부 정책 변화, 즉 국제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전 세계 시장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환율과 무역량,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가 지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하나의 종목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몇 개의 어떤 그룹의 어떤 업종을 가진 업종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개별 주식에 영향을 미쳐요. 어떻다는 거죠? 투자자의 심리 변화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 한번 모멘텀이라고 보통 부르죠. 저희가 시작점을 받아서 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는 오르는 추세가 시작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면 뭐가 발생할까요? 가수요가 발생합니다. 가수요. 증권시장은요, 다른 경제의 가격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가격 기구가 움직이는 그런 시장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주식은 필수 불가결한 어떤 자원 같은 것들이 아니라서, 그죠? 투자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어떤 게 존재하죠? 그러면 가수요만 존재할 뿐이야.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되었을 때 비로소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투자자의 심리가 이 주식이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가수요가 일어나고 그 가수요가 어떻게 되죠?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현상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가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또 더 큰 가수요가 생기고 더 큰 가수요가 생기고 더 큰 가수요가 생깁니다. 그렇게 돼서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상승 추세를 만든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면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떨어지면 안 돼요. 왜? 가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락의 모멘텀을 딱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락의 소재, 하락의 재료가 악재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 악재를 만나서 하락을 시작하면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가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팔고 싶은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하락 추세라고 부르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추세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성되고 없어진다, 혹은 생성되고 추세가 변경된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추세의 원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이따 쟁점란에서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추세의 원인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 하면 추세선과 추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